자, 오늘 주제는 앞으로 생긴 일에 대해 종갈적으로 볼게요.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지도 보고, 재회운, 애정운, 금전운, 이동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고, 어떤 이벤트들이 열리는지 보면서, 혹시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그 나쁜 일을, 음, 없앨 수 있는지도 추가 카드 뽑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앞으로 생길 일. 어, 여러분들 앞으로 생길 일은 완벽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게 됐을 때, 음, 이렇게 내가 갇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거는, 내가 뭔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관여를 해서 내가 뭔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거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뭐 어딜 가서 뭐 기도를 부탁하거나 뭐 살풀이를 하거나 뭐 천도를 시키거나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월드 카드가 떴다는 거는 이제 세계의 카드도 있지만 극락, 저세상 이런 것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음양오행이 있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둠이 있고, 채워지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지는 세상인데, 항상 내가 채워줘야 되고, 항상 비워줘야 되고, 이 세상에 뭔가가 있을 때 그게 낡으면 안 되고, 소멸하면 안 되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 인간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결국은 죽기 마련인데, 죽지 않을 거야, 늙지 않을 거야, 크지 않을 거야, 성장하지 않을 거야 한다는 거는 다 개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세계에 내가 완벽을 추구한다? 그거는 결국은 내가 이런 식으로 더 갇히게 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완벽 추구하다가 내가 오히려 이렇게, 어, 이렇게 다 찔려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하니까, 음, 뭔가 함부로 어디 가서 천도나 기도나 뭐 조상님 건들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완벽해야 되니까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내가 무슨 AI 만능 로봇 마냥 그렇게 나를 혹사시켜서도 안 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한테도 그렇게 뭔가 완벽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인지라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음습한 면이 있으면 또 어떤 부분은 밝은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완벽하면 안 돼요. 완벽을 나한테 강요해서도 안 되고 타인들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동수 같은 경우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누군가 여긴 완벽해, 여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여기로 빨리 옮겨,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함은 없다 그랬죠. 누군가 완벽을 강조를 해도 그거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완벽한 건 없어. 이 세상에 흠집 하나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조심을 해야 돼서 갑자기 이동을 하거나
완벽한 세상 극락이라고 막 천국이라면서 그런 곳에 내가 계속 이사를 가거나 집을 옮기는 거는 좀 자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전운 같은 경우도 내가 이상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세요. 난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더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난 써도 돼. 이번 달은 어차피 월급이 오니까, 이번 달은 뭐 어차피 주식이 오르니까, 말일에는 내가 돈이 생길 거고, 뭐 주식도 내가 팔면 되니까, 지금 미리 쓰자, 소비하자. 어차피 말일 되면 시간이 지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게 됐을 때 내가 나중에 이렇게 다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근건절약하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도 헤어지신 분들이든 솔로 분이시든 완벽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그 재회를 하려고 했을 때도 그 상대를 완벽하게 내 멋대로 통제를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재배를 하거나 만났을 때 협상을 시도했을 때 오히려 내가 역공격을 당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회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기세등등 해가지고 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으니까 네가 날 맞춰 이런 식으로 완벽을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재회 운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재회 운이 근데 없어요. 어. 어이? 두 가지 카드를 썼는데 똑같은 그림의 떡 카드가 나온 거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100% 재회가 불가능합니다. 연락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솔로이신 분들, 재회 꿈꾸시는 분들은 재회 안 됩니다. 완벽한 나의 미래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완벽한 세상에 그 사람은 오지 않아요. 왜냐? 완벽함을 자꾸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좀 고쳐 먹으면 올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재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완벽주의 때문에 그 상대가 숨막혀 하는 거고, 나 자신도 못 버티기 때문에 애정운이 안 풀리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완벽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예, 너무너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를 찾을수록 내가 이렇게 사면초가가 된다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조언은, 음, 그냥 믿고 맡기세요. 어. 내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계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해결하는 건 한계예요. 가끔은 내 옆에 있는 소호령님들, 날 도와주는 기운들, 에너지들, 이런 걸 믿고 세상을 대하는 것도 필요하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거를 봤을 때 그것도 다 때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는 건데, 어,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거죠. 세상의 이치가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오만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 완벽을 추구하면서 나를 들들 볶거나 남을 들들 볶지 않으시면 좋겠고, 지금은 좋은 카드는 그냥 믿고 따르세요. 이 세상을 구하려는 그런 신성한 존재도 많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에너지도 많은데 그 에너지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그리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음, 좀 믿고 따라달래요. 타이밍을 좀 봐달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인드이면은 연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도 좀 안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금전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좀 한 테포 쉬듯이 좀 힘을 빼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도 근육 만든다고 계속 나를 혹사시키면은 나중에 그 쥐가 나거나 몸이 아니면 근육통 막 생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틈틈이 수분 보충도 하고 단백질 바도 섭취하면서 좀 쉬어줄 때도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몸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일은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완벽을 추구하게 되면은 내가 사면충가가 되니까 완벽주의를 없애라 라고 나옵니다.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뽑아주신 분들 앞으로 생길 일. 오, 약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무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러면서 뭔가 무소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있었죠. 무소유. 스님들이 밀었던 그런 개념들이었는데, 불교에서. 약간 내가 그런 식으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쉬어가야겠다라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몸을 지키고 다음을 도약하는 그런 카드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음. 이,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은 앞으로 내가 승진도 있고, 그리고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일, 세상을 이끄는 일,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잠시 쉬면서 어떤 미래를 도약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그 지혜롭고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나아가기보다는 그 탄력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고무줄 같은 경우도요. 멀리 쏘려고 앞으로 당기는 것보다 오히려 후퇴해서 뒤로 이렇게 당겼다가 딱 놓으면 앞으로 엄청 빨리 나가잖아요. 총알의 방아쇠도 그래요. 총알도 앞을 향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방아쇠를 뒤로 내 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그 탄력성으로 인해 앞으로 나가듯이 약간 여러분들도 지금의 후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러지? 요이 땅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손 대고 공부도 하고 몸도 다시 좀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좀 케어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주 큰 일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운 같은 경우는 금전운도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게 사실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이로워요. 내가 얼마큼 벌어서 얼마큼 통장에 가지고 있고 얼만큼 손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도 좀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할수록 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좀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애정운 같은 경우는 애정운은 좋아요. 애정운이 좋아서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이든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지금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든 나의 좀 위상이 높아지고 나의 존재감이 좀 커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저기 멋진 매지션 같은 별 같은 그런 존재이다 보니 뭔가 그림의 떡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못 빼기겠죠. 그래서 연락운이 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그 방아쇠를 뒤로 당겨서 총알이 확 나가듯이 내 인생도 곧 확 앞으로 튀어나갈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략상 잠시 후퇴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뭔가 가진 게 없어도 아우라 자체가 틀리잖아요. 약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느낌. 아우라 자체가 좀 틀려 보이다 보니까 솔로든 솔로가 아니든 내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왠지 혜택을 받고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팬도 많이 생기고 애정운도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지금 돈도 없고 건강도 별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라고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고 리더격이 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길 일은 책을 많이 볼수록 좋고 관심 분야냐 아니면 내가 배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도전해서 한 템포 쉬면서 배움의 장, 생각을 정리하는 시기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내가 영원히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좋은 기운들이 좋은 인생으로 이끌어 줄 거야 라는 믿음만 있으면 분명 잘 될 겁니다. 네. 지금 내가 무리해서 지금도 내가 더 나서가지고 잘 되려고 그러고 욕심 피우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그런 흐름이 큽니다. 뭔가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여워하는 그런 존재들, 서포트, 우주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 내 자손이라 귀엽다. 뭐 조상님이든 수호령님이든 우주 신들이든 온갖 많은 기운들이 나한테 기운을 몰빵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운을 받아서 정화가 되고 세 사람이 거듭나면 그때서야 내가 앞으로 세상을 향해 확 튀어나가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수수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대범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입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 그 갑작스러운 어떤 결단이나 갑작스럽게 나를 변화를 주거나 하지만 않으면 욕심만 비우시면 집착 욕심만 비우시면은 분명 성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에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생길 일.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길 일은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이든 애정을 갈구하시는 분들이든 지금 연애의 때가 아니에요. 그 관계가 다 함정이에요.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그 밑에 칼침이 놓여 있어서 칼에 내가 직접 가서 꽂히는 격입니다. 굉장히 극복해야 될 그런 인연이고 궁합의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랑 내가 재회를 꿈꾸신다면 그것도 안 될 노릇입니다. 그래서 재회하고 싶고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막상 연락이 온다고 해도 내가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 칼침 맞으려고 들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맨몸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어 뜯기고 사망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내가 마음을 접는 게 좋고요. 연애를 해야겠다. 이 사람이다. 운명의 짝이다. 이렇게 또 착각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연애는 나를 내리꽂는 칼침으로 내리꽂는 칼 10방 이렇게 꽂혀 있는데 나를 내리꽂는 격이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궁합의 사람이고 궁합이 굉장히 흉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 지금 눈멀어 있거든요. 나 눈먼지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 다 알고 있잖아. 누구보다 내가 이 사람 잘 알고 있잖아 하면서 이런 저희 같이 이런 거 궁합 보시거나 점 보시거나 뭐 리딩 푸시는 분들 철학 푸시는 분들 그 말 무시하고 내가 눈멀어 있는 상태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관계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이 상대가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내 눈먼 나를 어디로 인도를 하고 있냐면 칼이 굉장히 무수히 박힌 저기 밑에 그런 곳에서 이제 타워에서 나를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떨어져서 으깨지는 것도 서러운데 밑에 칼침이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을 난 인도 중이기 때문에 아주 흉한 궁합.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궁합. 내가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요.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보이고 자 애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정 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기를 조심하셔야 되고 가스라이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를 이용을 하고 나의 눈을 멀게 해서 나를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종교 단체나 아니면 뭔가 권위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가지신 분들이나 신을 팔아먹는 분들이나 그러면서 나의 눈을 멀게 해갖고 자기 입맛대로 나를 뭔가 구워 삶으려고 하는데 그 끝은 내가 타워에서 떨어지는데 칼이 막 무수히 꽂혀 있는 그런 타워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칼침까지 맞는 그런 격입니다. 도망쳐야 돼요. 가스라이팅, 구속, 집착, 통제 이런 거 그런 관계에서 멀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잖아. 내가 권위가 있잖아. 내가 너보다 명성이 있잖아. 내가 너보다 많은 걸 보잖아. 내가 너보다 대단한 걸 가지고 있잖아. 라는 말 하나로 나를 구워 삶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존재가 나를 지금 뭔가 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 나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 해결을 하시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단도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진짜 위험해요, 지금. 여기도 그러는데. 왜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모르니? 그리고 이런 살모사 같은 존재들은 아주 빠르고 강하게 나를 독침으로 나를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줘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나는 나만 믿어야 돼요. 내가 날 구원할 자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배우자? 아닙니다. 내 선생님? 아니면 저기 권위 있는 어떤 자? 아니요. 납니다. 내가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납니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금전운 같은 경우도 내가 눈이 멀어서 막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뭔가 유행에 휩쓸려서 외부에서 이게 대세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무질서하게 내가 소비를 하고 결국 그 끝은 파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절제 없는 소비도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상사나 사장님 이런 분들이 나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거나 나를 구워 삶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내가 잘 거부를 해야 돼. 어떻게 거부를 해야 되느냐. 주눅 들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내 권리를 내세워야 돼요. 정 힘드시면 그 점사를 여러 군데 보거나 아니면 저같이 리딩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주 철학을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 찾아가서 객관적인 공통적인 답을 듣고 거기서 내가 그 데이터를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세뇌를 시켜. 자기가 막 종교 지도자고 막 하느님이나 뭐 부처님을 영접을 하고 아니면 뒤에 막 신이 있대. 그래서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러면서 나를 계속 구워 삼으려고 하는데 꺼지라고 하고 다른 신점 보시는 분들 아니면 리딩 하시는 분들 철학 하시는 분들 사주 철학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옵션들을 선택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통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거짓부렁을 연기를 하는지 거짓을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유일무이하다. 내가 세상 유일무이 대단하다. 유일무이한 거 없어요. 그리고 세상 유일무이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영적 능력이나 뭐 아니면 실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 세상은 뭔가 생겨나면 낡기 마련이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면 결국 죽기 마련이에요. 날고 기는 그런 존재들도 언젠가는 노쇠해서 죽어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게 없어요. 계속 나지
있을 수 없고 계속 밤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유일무이한 건 없어. 내가 유일무이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진짜 가지고 있던 그런 대단한 능력이나 신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유일무이한 실력이 결국은 쓰레기나 종이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권력이 이렇게 집중돼 있다가 그게 불편을 느끼는 다수가 생기면 그게 민주화가 되면서 권력이 분산되고 그리고 그 권력이 분산돼서 그 권력을 걸머쥐는 사람들이 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고 불편함을 느끼면 또 다른 권력이 민주화가 되고 분산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토스되고 이런 게 사회의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신문이나 뭐 미디어, TV 막 7, 80년대만 해도 그런 미디어가 한 곳에서 장악이 돼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세뇌용으로 권력용으로 악용되기 쉬웠는데 그러다가 점점 인터넷이라는 곳이 생겼죠.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정보를 습득을 하고 또 거짓 정보와 진실을 가려내는 걸 또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존재들도 생기면서 이 미디어가 이제 극소수의 권력에서 이제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미디어 언론 영향력이 생기는 또 그런 민주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나 틱토커 그런 분들이 일반인이었지 뭐 우리들의 그런 부잣집 자제 분들이거나 상위 1%의 영재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일무이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도 언젠가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그 권력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유일무이해. 라고 하는 건 그 순간이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인증을 하는 겁니다. 주식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 계속 바닥을 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쏟고 유일무이하게 계속 하늘 높은지 오르다가 갑자기 꼬꾸라지기도 하잖아요. 그 생각해보세요. 주식도 계속 우상향하는 게 있나요? 한 번은 그래도 거꾸로진다니까요. 인생도 그래요. 인간도 그렇고. 그게 우리가 가진 세포의 그런 본능이고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어떤 특징인 겁니다. 우리의 세포가 4년마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새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뒤에는 내가 4년 전에 나랑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누굴 보면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옛날에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세포도 계속 바뀌는데 유일무이한 건 없습니다. 내가 유일무이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일무이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입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은 퇴물인 겁니다. 퇴물인 거예요. 예. 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내가 유일무이한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믿어. 그러면서 나를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서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아주 불순한 가치를 가진 분이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타워에서 밀어가지고 저희 칼에 꽂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점을 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타로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사주 철학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내 인생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휘둘릴 때 그렇게 좀 여러 군데를 찾아가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고
나를 그런 식으로 휘두르고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한 5분, 6분한테 물어보면 6분 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 하면은 진짜 사기꾼인 거예요. 6명 중에 5명이 사기꾼이고 1명은 진짜라고 하더라도 5명은 공통적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존재를 하고 또 그런 걸 캐치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점사를 보시는 분들이든 타로를 하시는 분들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그 데이터로 내 인생을 꾸려 나가지 않으면 지금 내가 타워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칼침까지 맞는 그런 형국이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몸살이셔야 돼요. 연애운도 그렇고 금전운도 그렇고 특히 악인한테 지금 걸려들 가능성도 있고 이미 옆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디 가서 좀 돈을 내고 유료라도 좀 어디서 좀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다. 여기 나왔거든요. 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라고. 예. 그 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당당해질 수 있고 이 사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밝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 어떤 극소수가 나는 다르다, 나는 최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믿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명예나 권력도 결국은 나중에 분산되고 쇠퇴하고 민주화되는 겁니다. 예. 독재가 가능할 수 없어요. 자연의 이치상.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끼 살기를 내뿜으면서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당하는 존재도 도끼 살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연과 역행해서 나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독재하려는 마음과 독재하려는 행동을 보였을 때 그 부분을 저항을 하고 내가 거부를 해야지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이다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길 일 전반적으로 보자면 싸움에 휘말리면 안 돼요. 뭔가 싸움에 휘말리고 파벌 싸움에 내가 휩쓸릴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발 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다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뭔가 싸움이 끊임없는 그런 조직이나 가족이나 관계나 그런 어떤 형태에 내가 노출돼 있다면 거기서 잠시 멀어지셔야지 지금은 내 몸을 지키는 길이다. 정신과 몸을 파괴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움을 멀리 하시고 나를 지키는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네, 갑작스럽게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몸이. 그리고 좀 흉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연 가까이 다니면서 산을 다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면서 어, 이런 흉한 기운을 개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운법이 공부 아니면 자연을 거니는 거, 자연 안에서 활동하는 거,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지 좀 내가 열심히 한 것도 폄하당하고 명예가 좀 실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내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맞서기보다는
잠시 피해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이제 자연을 거닐면서 좀 기도 명상하듯이 그렇게 좀 지금은 흉한 기운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애고 뭐고 지금은 일단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회를 꿈꾸신다면 재회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관계 자체가 싸움이 끊임이 없는 관계였다면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싸움으로 끝났는데 나중에는 진짜 흉터, 정신이랑 몸까지 내가 지금 어떻게 뭔가 아주 흉해거든요. 카드가. 칼자루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내가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범죄에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혼을 하려고 그러거나 헤어지려고 그러거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시면 좋겠고 내가 퇴사를 하려고 그러거나 이 관계를 어떤 싸움이 끊임없는 어떤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진짜 미리 어떻게 될 거를 감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동물적 본능이 샘솟고 내 옆에 있는 소령님이 이끌어 주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 그 본능을 믿으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내가 좀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싸움을 회피하셔야 되고 어떤 관계도 좀 끊어내셔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되고 거칠고 나한테 트집 잡고 그러는 조직이나 문화나 그런 곳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내 우울증, 자해, 뭐 칼 이런 게 막 보여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운법이 강가에서 산책하거나 등산하거나 어디 공원을 가거나 좀 그런 거 아니면 공부를 계속 하거나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 따거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개운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셔야 되고 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 좀 지금 나쁜 사람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혼란시키고 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막 만들고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좀 나쁜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내 꿈도 짓밟고 막 그래서 내 운기를 저하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그 존재로 인해서. 그래서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 싸움을 피하고 어떤 관계에서도 좀 유해하다, 좋지 않다, 이런 관계들은 웬만하면 멀어지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 내가 빨리 자신감을 되찾고 나답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나쁜 관계에서 멀어지기 위한 개운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비우는 거.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공부가 왜 개운법이 되는지 물어볼게요. 개운법이 되는 방법. 이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공부 자체가. 그리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계를 부딪히고, 이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도전인 거죠. 내 한계를 두드려서 그걸 깨 부숴가지고 습득하는 거. 그게 모든 습득의 원리인데, 그런 거 자체가 하나의 기도랑 다름이 없대요.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요란하게 뭐 제사상도 올리고 돈도 거기다 꽂고 돼지머리도 올리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습득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도래요. 내 삶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하나의 기도 방식이라 그러네요. 신기하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공부 자체가 개운이 될 수 있다라고 카드에 나오는데 실제로 사주에서도 겁재대운이나 상관대운이나 좀 나쁜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 술사분들이 공부를 좀 제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도전을 하고 그러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실패하고 그래서 미리 도전하고 실패하는 걸 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닌 공부로서 내가 그거를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가 하나의 기도법의 원리라는 걸 오늘 저도 알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로 내가 좀 나를 개운하고 좀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언. 지금 새 출발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새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고 이 시기만 잘 견디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짜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짜 성공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쁜 기운만 잘 정화를 하시고 개운하시게 되면 성공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요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국내 주식이 엄청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끝났어. 이제는 다 끝이야. 그랬을 때 오히려 기회가 오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바닥을 쳤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바닥 따지기 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니 오늘 조언을 듣고 좀 공부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고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을 좀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카드에서 보입니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